2020 경자년 첫 거래일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다는 게 증권사들의 중론입니다. 과연 2020년 유망업종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증권사들의 시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반도체, 콘텐츠, 바이오, 헬스케어 비중에 높이자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고요. 특히 IT 반도체는 만장일치로 선택이 됐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새해는 IT 반도체가 다시 도약할 때라고 합니다. 좋은 뉴스를 가득 품고 있는 데다가 반도체 시장을 다시 지필 주역으로는 5G와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크게 들어설 텐데 그 전에 미리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줄 상향과 함께 주가도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대형 IT 종목에 주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가 꼽힌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OLED 관련주, 그 밖에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LG이노텍, 원익 IPS, LG 디스플레이가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유망 업종 2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주인데요.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콘텐츠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한 해가 올 텐데요. 또 어떤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바라봤을까요?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아시아 진출에 따라 스튜디오 드래곤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꼽았고요. 인터넷 대표 주자는 2개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게임주 중 탑픽으로는 NC소프트가 선정됐네요. 3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먹고 산다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선정됐는데 올해는 또 새로운 꿈을 먹고 다시 출발선에 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옥석 가릴까 궁금하시죠? 증권사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좁히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눈에 띄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있지만 이중항체 관련주들 요즘 뜨거운데요. 그중에서는 또 앱클론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찾아봤습니다. 2PM에서는 마켓리더와 함께 같이 특집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새해 유망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죠. 예, 증권가에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업종군들 안시앵커가 또 보기 좋게 정리를 잘 해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힌트 이상준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돈 좀 올해는 많이 봅시다. 예, 많이 봅시다. 예. 제발 좀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주요 업종들이 훅훅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업종군들도 있고 이 종목도 꼽았네라고 생각하는 업종군들도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반도체 얘기하면서 소부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반도체 경기가 2016년, 2017년에 아주 슈퍼 호황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호황이 그보다 더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희망 섞인 전망이고 사실 골드만삭스에서 재작년 2018년 11월 달에 반도체 경기 이제 꺾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근데 작년 7월에 골드만삭스에서 시각을 변경을 합니다. 이제 반도체 경기는 발작을 찍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낸드는 이미 바닥 찍고 돌아섰고 지금 그리고 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바닥 찍고 통과 중이고 뭐 이런 사이클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기 더해서 생각할 게 조금 이따 이제 다른 이슈로도 다르겠지만 5G라는 네. 게 어마어마한 수요를 동반시키고 예. MTN에서도 아마 여러 그 2PM에서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OTT 네. 이쪽도 엄청나게 그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사실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 뭐 SK하이닉스 작년에 55% 올랐고 삼성전자가 44%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 반도체 주식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야말로 세 발이 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AMD인데요. 무려 140%, 150%가 올랐어요. 예. 그리고 램리서치는 110%가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70% 올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싸요. 근데 네. 소부장,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은 오히려 그 반도체 대장보다도 더 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1월 중에도 충분히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좀 근데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이라면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참 종목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네. 종목 고르는 요령이
종목을 깊이 한 종목을 깊이 파고들면 좋겠지만 실적이 웬만큼 나오는 회사를 첫 번째로 꼽아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자신 없으면은 제가 뭐 수급 전문가인데 수급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장비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좀 몇 종목을 갖고 와봤는데 네. 12월 좀 수급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한 3주 전에 그 반도체 관련 말씀드리면서 SFA 반도체가 수급이 부진한데 수급 들어오면 시세가 날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시세가 나거든요. 그런 그 전략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고요.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AP 시스템하고 STI 정도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이다. 전체적인 수급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 뭐 자신 있게 접근해도 될 1월 달의 첫 번째 테마가 소부장일 것 같습니다. 소부장이 뭐 한 번 바짝 또 올라왔었다가 조정을 받는 기간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급 상황이 받쳐주면 다시 한번 유망 가능하다라고 이전부터 짚어줬었는데 지금 봤더니 AP 시스템이나 또 STI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12월에 나타났고 앞으로의 흐름들도 좀 수급만 받쳐준다면 글쎄 소부장 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얘기하는 와중에 뭐 중간에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5G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뭐 사실 그 소부장이나 5G에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부가 미는 쪽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잖아요. 네.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이 우리를 도와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도 지금 특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예. 5G 관련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87%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좀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5G 그 김영란 의원께도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저희 1등 개통 1등 하려고 예. 그 몇 시간 차이로 막 서둘러서 그렇죠. 막 하고 난리였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잘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5G는 굉장히 작년에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상반기 기준으로 봤더니 전체 세계 5G를 이용하는 사용자 중에서 우리나라 가 차지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근데 그 5G 시장이라는 게 아직 초기 시장이에요. 지금 네. 정식으로 개통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15국가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지금 올해 올림픽이 있는데 3월이나 돼야지 네. 이제 시범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시장 주도권을 선점 효과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중국이 일단 5G 시장을 열었다는 점이에요. 예상에는 원래 2020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 11월로 앞당겨서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중국이 개통을 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중국에서 발표한 건데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예. 5G 가입자 수가 중국이 4억 5천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4억 5천. 근데 뭐 EU 다 합쳐도 2억 명, 그리고 미국 다 합쳐도 2억 명인데 중국은 좀 차원이 다른 네. 얘기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올해 6% 성장, 바오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핵심은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의 핵심은 5G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려갈 것 같고 그렇다면은 5G 우리나라 업체들이 작년 4분기 실적이 나빴던 게 아니라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왔어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또 조정받은 종목들도 많이 생기는데 예. 그렇다면 5G는 올해도 기회가 많이 열릴 것 같고 더불어 이제 5G가 열린다는 얘기는 제일 큰 수혜주는 반도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5G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콘텐츠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관련주도 좀 살펴봤는데 수급이 역시 뭐 그 12월 달에 수급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KMW나 RFACI 뭐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오늘 그 대장주로 KMW를 좀 꼽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KMW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시범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골로들에도 아까 제가 중국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중국 쪽이랑 거래가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언급한 회사들은 대체로 그런 회사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대체로 수급은 좋은 편이고 KMW는 연말에 왜 이렇게 좀 빠지나 이렇게 싶었는데 오늘 뭐 10%가 올라버리니까 지금 오늘 접근하기 좀 무리고 이따가 시간이 나면은 RFHIC 정도 화웨이가 굉장히 주거래선이죠. 예. 이런 종목 수급을 오늘 현재 수급이 좋습니다. 이런 예. 종목 수급도 있다 시간이 되면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특히 뭐 통신 장비에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는 또 5G 업종 특성이기도 한데요. KMW 얘기를 해주셨고 또 시간이 된다면 잠시 후에 RFHIC에 대해서도 수급 상황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연말 되면서 갑자기 또 테슬라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뜬금없이 테슬라가 420달러를 넘어가면서 신고가 사상 경신하다 최고가인데 보니까. 이 420달러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작년에 8월 달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회장이 예. 우리 회사 주가 너무 싸니까 비상장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공개 매수 $420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좀 공개 매수 전환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랬는데 그 가격을 예.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빼고는 사상 최고치 넘어간 종목들은 없어요. 전 세계에서. 테슬라만 올라갔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 국내에서 이제 주로 배터리 업체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작년에 거요? 세계 1등부터 5등, 5등까지 회사들을 살펴보면은 예. 우리나라 업체들 빼고는 배터리 사용량이 전부 줄어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두 자릿수 이상이 성장을 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LG화학은 전 세계 점유율이 4등에서 3등으로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그 SK 이노베이션까지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은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확인했던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좋은 소식도 들리죠. 좀 그 LG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배터리 보조금 중국에서. 안 했었는데 이제 예. 재개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예. 거꾸로 배터리 그 보조금을 아예 지급을 안 한다.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더 잽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하나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로 짚어볼 부분은 올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국가별로 틀리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전기차 시장이 불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나 그 미국은 환경 규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둔화됐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둔화가 됐는데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전망도 유럽은 맑고 중국은 아직까지 흐리고 이런 판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허가량이 2020년에는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3,000유로짜리 그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600유로 정도를 보조금으로 준다고 얘기를 해요. 동급 모델 중에서 전기차가 더 싸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유럽 시장은 불같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해서도 뭔가 유럽 쪽이랑 관련이 있는 회사들 쪽으로 좀 압축해서 좀 그 배터리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일진 머티리얼을 비롯해서 뭐 에코프로비엠, 천보, LNF 유럽 쪽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그 배터리 3사들은 유럽 쪽에 전진 기지를 다 만들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는 저는 뭐 일진 머티리얼스가 그 중에서도 대장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대장주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아직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짚어봐야 될 게 많아서. 제가 욕심이 많아서 연철에서 중국 관련해서 네. 좀 좋아질 거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높잖아요. 글쎄 어떻게 한한령 보십니까? 해제 기대감 굉장히 높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그 사드 이전에 800만 명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많이 들어왔자 회복되는데 600만 명이에요. 그래서 네. 한한령 해제된다라면 굉장히 좀 그 모멘텀이 될 텐데 포인트 종목 같이 보여주시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 면세점 같은 경우는 6호가 돌아와야 돼요. 면세점 매출은 잘 되는데 수익성이 떨어진다. 네. 이게 보따리상 때문에 그렇죠. 따이궁 때문에 그렇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고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ODM 업체보다는 대표 선수 쪽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콘텐츠 쪽에서는 한한령이 그 넘어간다고 해도 한회령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 대장 만드는 회사들 좀 수급 보면은 면세점 수급이 현재 좋고 그다음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올해 연간 내내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중국과 관련된 관계 개선으로 인한 모멘텀들도 계속 집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관련 종목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또 뉴스 나올 때마다 종목 전략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종목군이나 업종군들을 봤는데 좀 주인공, 그러니까 주도주 역할 누가 해줄 수 있을지. 작년에 그 굉장히 뭐 새롭게 시총 상위에 등장했던 게 3위로 올라온 게 네이버예요. 네. 네이버, 카카오 올라오고 바이오는 약했고 코스닥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약했었죠. 그래서 오늘 현재 흐름을 살펴보면은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잠깐 좀 현재 수급 볼까요? 오늘 현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하이닉스인데 네.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은 오늘 별로 올라가지 못해요. 기관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현재 사는 종목이 한전, KMW라든지 RFHIC 뭐 이런 종목도 사고 있는데요. 예. RFHIC는 글쎄 저는 오늘 이 타이밍에서도 좀 관심 가져도 될 종목이 아닌가. 기관 수급이 열심히 들어오고 있다. 오늘은 일단 기관 영향력이 크고 그 새해 첫날, 거래 첫날 5G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순매수 상위 종목들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많이 없는데 네. RFHIC 좀 미련이 남으시면 한 30초 정도 드리고 아니면
종목들은 사실은 이 종목들 다 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1월 달에 오늘도 저희 그 안내볼 나오잖아요. 이런 정치 테마주 이런 거 매매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11월 3월 폴등등이라든지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석 플레이로 가자. 오늘 뭐 제가 실적되는 4가지 그 테마를 말씀드렸는데 예. 정석 투자를 해보자. 좀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뵈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인제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